안녕하십니까. 최첨단의 성형 지식을 전달하는 전희창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성형 재료, 연골 재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 뭐 그런 영상 저도 많이 찍었고 워낙 많죠. 근데 요새 좀 최근 1, 2년 사이 강남 성형외과계에서 좀 흐르고 있는 변화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제 말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저를 욕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은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환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건데, 최근에 이제 늑연골을 조금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늑연골 뭐냐? 갈비연골이죠. 기증늑연골이라는 거는 이제 제품인 거죠. 사체, 시체에서 채취해서 그걸 처리한 카데바 연골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옛날부터 많이 썼었어요. 재수술 때 좀 많이 썼죠. 연골이 부족할 때, 코끝을 정말 많이 세워야 될 때. 비중격 연골은 뭐 해봤자 많이 나올 수가 없고, 귀연골도 양쪽에서 떼봤자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정말 세고 강하고 두꺼운 뭔가를 코끝에 넣고 싶을 때 늑연골을 쓰는데,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첫 수술 때 비중격과 귀연골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첫 수술 때도 늑연골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몇몇 병원들 위주로. 그래서 이게 약간 유행이 되기 시작했는데, 기증늑연골을 쓰는 것도 물론이고 이제 자가늑연골, 그러니까 첫 수술, 코 수술을 할 때 여기 갈비연골을 째서 수술을 하자고 한다. 사실 뭐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전신 마취를 할 필요도 없이 국소 마취로도 요새는 잘 채취를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 엄청나게 위험하다라고 제가 단언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이게 코 모양을 만드는 재료의 필요성 측면에서 과연 반드시 필요한 수술법인가 행위인가라는 의문이 좀 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환자분들은 병원에서 하란 대로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이유를, 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아이패드에 그림을 그리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코성형이라는 건 이렇게 주머니가 있고, 피부란 주머니가 있고, 연골이란 프레임워크로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연골과 뼈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코를 높이고 싶을 때 우리는 뭐 코끝만 피노키오처럼 높아지거나 콧대만 높아서 이렇게 막 이상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율적으로 높여야 되는데, 코끝 같은 경우는 보통 연골로 우리가 세우게 됩니다. 콧대 같은 경우는 실리콘을 넣거나 해서 만들게 되면 전체적으로 코의 높이가 이런 식으로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게 되는데, 우리가 코끝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국한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로 콧구멍이 우리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코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그 안쪽에는 날개연골이라는 연골이 이런 식으로 한 쌍을 이루고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날개연골의 뒤쪽으로는 상외측 연골이 이런 식으로 지붕처럼 감싸고 있고, 상외측 연골의 가운데 이렇게 비중격이 콧구멍의 가운데를 가르고 있는 거죠. 그 뒤쪽은 사실은 연골은 아니고 이제 뼈가 우리가 있는 거죠. 코의 3차원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는데, 이랬을 때 코끝의 모양, 코끝의 높이를 높이는 게 연골을 쓰는 주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정말 딱딱하고 큰 게 정말 화려하게 원한다면 사실 늑연골을 쓰는 게 답이에요. 정말 이 정도로 원한다, 내가 이 정도를 높이고 싶다 라고 한다면 비중격도 이 정도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고, 귀연골은 또 약간 부드럽고 흐물흐물하기 때문에 늑연골을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들이 첫 수술에서 얼마나 될지를 생각하면은 거의 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 이런 큰 연골을 버틸 수 있는 코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이렇게 높게 잡는다는 거는 콧구멍의 변화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콧구멍이 많이 하면 할수록 찝힌 느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라색처럼. 찝힌 느낌이라는 건 사실 여러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정말 누가 봐도 빨래 집게처럼 찝힌 느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밑에 섰을 때 저 사람 코 성형했다 정도를 느낄 수 있는 경우도 이런 변화에 속하게 되겠죠. 뭐 이거는 이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구는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정말 화려하고 늑연골로 빡세게 수술할 수도 있는데, 점점 요즘의 트렌드는 그런 느낌을 싫어하는 불호가 커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밑에서 봤을 때 자연스러운 정도로 절제해서 코끝을 올려야 된다는 게 제가 수술하는 방향인 거죠. 그래서 제가 대부분의 첫 코 수술 때는 이렇게 큰 연골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비중격 연골과 귀연골을 귀에서 떼서 이 정도 크기가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정도 크기로도 이렇게 높이고, 이런 식으로 날개 연골 사이에 귀연골과 비중격 연골의 조합으로 이런 식으로 기둥만 좀 만들어줘도 여기가 이제 지지력을 가지면서 어느 정도 높아지고, 그 위에 이렇게 지붕을 쌓아 올리는 정도로만 해도 콧구멍의 모양이 찝혀 보이는 느낌이 없으면서 코끝의 존재감을 현재보다 이제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늑연골을 쓰죠. 아무래도 수술비나 단가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확실하게 화려하게 하려면 사실 그게 맞아요. 그런 방법이 맞지만 점점 코를 대하는 대중들의 반응은 자연스러운 코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요새는 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제 병원에 오는 분들만 좀 자연스러운 걸
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첫 수술 때 다 늑연골을 떼는 게 그렇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근데 뭐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환자분들은 또 늑연골 뗄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반드시 그렇게 했을 때 또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만약에 재수술을 하거나 뭔가 휘거나 트러블이 생겼을 때 비중격이나 귀연골을 썼을 때는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한 방향이 있는데, 늑연골을 써버렸을 때는 사실 조금 애매해지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고려해서 척골 수술할 때 연골 재료를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늑연골과 코끝, 코성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전인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